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11번째 경기, 원더우먼 대 아나콘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원더우먼은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아나콘다는 3경기 3패로 아직 승이 없습니다. 양 팀 다 시즌 중에 와일드카드를 영입했는데요. 원더우먼은 주명 선수를, 아나콘다는 노윤주 키퍼를 각각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경기는 아니지만 바로 신생팀 평가전에서 서로 맞붙은 바가 있죠. 원더우먼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경기였죠. 6대0 큰 점수차로 이겼었죠. 송소희 선수가 4골, 황소윤 선수가 2골을 넣었었죠. 6골을 몰아친 그야말로 충격적인 데뷔전이었는데요. 특별히 송소희 선수는 4골 2어시스트, 6골에 모두 관여하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 데뷔전이었습니다. 감독 성적 살펴보시죠. 이천수 감독 6승 3패, 현영민 감독 3패로 아직 승이 없습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두 팀 다 아직은 실점이 더 많죠. 정규리그 들어와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원더우먼은 6골에 11실점, 아나콘다는 2골에 6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천수 감독의 원더우먼은요. 하나하나 둘 원원투 전술이고요. 키퍼의 유니피 키퍼 주명 선수가 수비를 책임지고요. 김희정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조금씩 앞에 나서면서 미드필더로서 그리고 상대의 주요 인물을 전담 마크하는 역할을 맡았죠. 이 경기에서는 윤태진 선수를 마크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는 송소희, 황소윤, 쏘쏘, 투톱이 나서고요. 박슬기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치타 선수는 여전히 부상으로 엔트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현영민 감독의 아나콘다는요, 1-2-1 다이아몬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윤주 키퍼, 그리고 수비의 주시은, 최은경, 신하영, 그리고 톱에 윤태진 선수가 서는, 그러면서 잦은 교체로 체력을 안배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박은영 선수가 이날은 많은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종현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날 엔트리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영 선수가 최은경 선수나 주시은 선수의 자리, 수비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윤태진 선수가 원래는 톱입니다. 하지만 노윤주 키퍼의 골킥이나 윤태진 선수의 킥인 등에서 박은영 선수가 좀 더 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공을 커트당한 다음에 윤태진 선수가 순간적으로 최종 수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은 의도했다기보다는 그 상황마다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기 결과입니다. 원더우먼이 아나콘다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송소희 선수, 황소윤 선수가 각각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나콘다는 리벤지에는 실패를 했군요. 양 팀의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팅 숫자에서부터 차이가 좀 났습니다. 18대 8이었고요. 유효 슛도 9대 2. 좀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히 정확도에도 차이가 났고요. 양 팀 다 패스 정확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패스 시도 자체에서 원더우먼이 20개 이상 더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주명 선수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방에서부터 오는 패스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세트피스 숫자 보시죠. 킥인과 코너킥입니다. 원더우먼 17개, 5개, 아나콘다 9개, 3개, 드리블 돌파 3개, 4개가 있었습니다. 이날 아나콘다는 세트피스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죠.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커트 클리어 비롯해서 세이브까지 전체적으로 아나콘다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원더우먼이 확연히 몰아붙였다. 아까 앞서 보셨던 슈팅 숫자나 패스 숫자에서도 알 수 있으셨죠? 원더우먼이 좀 압도했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윤주 키퍼는 굉장히 열일을 했습니다. 또 평점 부분에서 다룰 텐데요. 이런 지표 보실 수 있고요. 자, 양 팀의 평점 확인해 보시죠. 먼저 FC 원더우먼의 평점입니다. 박슬기 주장은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죠.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경기였고 그래서 감독이 판단하는 겁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박슬기 선수가 주장인데도 경기에 잠깐이라도 출전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명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주명 선수 공수에서 그야말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헤더 능력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수비 헤더도 잘하지만 공격 세트피스 시에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헤더가 아주 일품이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잘 맞추는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나섰다가도 수비의 복귀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가 역습을 노리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번번이 주명 선수의 저지로 끊기고 말았죠. 그리고 좋은 패스 능력도 보여줬어요. 헤더 원툴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킬패스, 송소희 선수 후반전이었죠. 대지를 가르는 킬패스가 하나 들어갔는데 송소희 선수가 받지를 못하면서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뭐 수비 지표면 수비 지표, 킥이면 킥. 패스 성공률이 높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유효한 위력적인 킥들이 많았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더우먼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수비 부문을 완전히 보완했고요. 두 골은 쌍소가 넣었지만 실질적인 에이스는 이제 주명 선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명, 송소희, 황소윤 3자 간의 패스도 많이 나왔죠. 킥인에서도 나오고요. 필드 플레이에서도 주명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이 3자 간의 패스. 원더우먼도 주명 선수가 오면서 빌드업 축구를 조금씩 시도하는 모습도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줬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9점과 MOM 드릴만 했고요. 자, 주명 선수의 속내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경기보다는 훨씬 부담감을 느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독야청청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의연하고 천한 모습을 보였던 주명 선수였는데요.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주명 선수에게 궁금해지는 건 바로 기존 팀들과의 경기죠. 개벤저스전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이 경기가 주명 선수의 진정한 능력을 알 수 있는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생팀 두 경기에서는 쌍소 투톱도 대단했었죠. 하지만 기존 팀을 만나면서 본인의 한계들을 좀 체험했었는데요. 주명 선수는 어떤 모습일지 이 개벤저스전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김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부터 선보였던 높은 궤적의 킥인과 코너킥, 특별히 코너킥을 전담했어요. 주명 선수의 헤더를 이끌었고요. 지난번 경기보다 정확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최은경 선수의 헤더 클리어, 윤태진 선수의 골 클리어란스가 없었다면 추가 골들을 이끌어낸 그런 좋은 킥들이었죠. 그리고 약속했었던 세트피스 사인을 제대로 영리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마크했던 윤태진 선수에게는 돌파를 몇 번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명 선수가 커버를 해주면서 또 좋은 합을 보여줬어요. 김희정 선수 확실히 주명 선수가 오면서 킥도 분담을 하고 수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요니피 키퍼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사실 키퍼에게 그렇게 위협이 되는 장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안정된 골키핑 보여줬고요. 세이브 하나 캐치 3개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예방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첫 클린시트를 안겨줬습니다. 신하영 선수에게 절호의 찬스도 왔었는데요. 확실히 판단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이긴 했습니다만 더 빠르게 나오면서 위기를 차단해 주었죠. 그리고 좋은 스로우를 적재적소에 연결하면서 패스 성공률도 좋았고요. 주명 선수를 통한 후방 빌드업 또는 전방으로 바로 연결하는 스로우 등 확실히 테니스를 해서 그런가요? 경기 흐름을 읽는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요니피 키퍼입니다. 자, 다음 선수의 평점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3자 간의 패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주명 선수 소속 콤비의 3자 간의 패스죠. 필드 플레이 이쪽에서 하든 킥인 찬스이든 송소희 선수를 겨냥한 과감한 패스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소희 선수도 가능하면 바로 돌려줬죠. 황소윤 선수에게. 아니면 본인이 키핑하다가 개인 드리블로 사이드로 하던지 안쪽으로 치던지 해서 슛을 만들기도 했고요. 기존에 없었던 원더우먼의 빌드업 패스가 새로 장착되었죠. 이게 바로 주명 선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빌드업이었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송소희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선취골을 전반 1분 만에 기록을 했죠. 슈팅도 과감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뒷공간이 열리는 팀이면 송소희 선수는 자비란 없습니다. 바로 골로 연결시켜버리죠. 드리블 돌파도 과감하게 했고요. 패스도 평소에 패스 시도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확실히 주명 선수가 후방에 있음으로 해서 송소희 선수가 좀 더 날개를 단 느낌을 받았고요. 첫 번째 골 과정을 돌아보면요. 황소윤 선수의 패스를 잡지 않고 그대로 결대로 살립니다. 최은경 선수의 몸싸움을 이기고 마무리 슛까지 그 과정이 좋았고요. 두 번째 골도 송소희 선수로부터 시작이 됐죠. 황소윤 선수의 골이었지만 스스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안쪽으로 오른발 쪽으로 쳐놓고서 슛을 하고 그 공이 리바운드가 되었죠. 어시스트성 슛이 되었습니다. 송소희 선수가 두 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쉬웠던 모습도 있었어요. 1대1 찬스를 놓치기도 했죠. 노현주 선수의 선방에 막혔고요. 자, 수비에서 헤더를 했는데 이 헤더가 주명 선수를 맞고 신하영 선수에게 결정적 찬스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요니피 키퍼가 잘 막았기에 망정이죠. 사실은 좀 아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주명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킬 패스를 했는데 발해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황소윤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평점이 낮냐? 글쎄요, 여전히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시스트는 사실은 해골이 많이 따랐어요. 송소희 선수의 무브먼트가 좋은 면도 있었고요. 후반전에는 송소희 선수와 동선이 겹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활동량 면에서 그리고 수비적인 기여 면에서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칭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문전세도. 골을 얻던 부분은 좋았죠. 아무리 쉬운 찬스라도 집중력을 갖지 않았다면, 문전세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공을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황소윤 선수는 뒷공간이 열리는 팀에게는 장점을 발휘합니다. 그게 바로 신생팀이죠. 그래서 더더욱 기복이 있다는 거고요. 황소윤 선수 이런 폼을 개벤저스전에서도 만약에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천수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연패 뒤에 2연승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높게 사야 되고요. 이 경기에서는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개벤저스전에 사활을 걸어야만 슈퍼리그에 진출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신생팀 중에서는 우리가 탑이다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주명 선수의 어시스트도 있었어요. 주명 선수가 공수에서 고른 활약을 하면서 이천수 감독도 확실히 전술의 폭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김희정 선수의 윤태진 전담 마크. 지난번 경기 김보경 선수를 전담 마크하면서 재미를 봤죠. 하지만 냉정하게 윤태진 선수를 제대로 마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명 선수가 커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력화를 시켰죠. 그리고 노현주 선수의 위력적인 골킥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명 선수에게 수비 헤더를 뒤로 보내지 말고 다 앞으로 처리해라 했는데 100% 이행을 했고요. 공격적에서도 공격 세트피스를 준비하면서도 헤더를 준비했는데 역시 100% 이행을 했습니다. 바로 주명 선수가 다 했다 이런 면이 보여지고요. 철저히 준비한 세트피스, 수신호를 사이드를 교체하면서 준비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작전 타임과 하프타임 때는 앞서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선수들에게 많은 자유도를 줬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쌍소 투톱에게 주문했고요. 침착성을 또 주문했습니다. 여자는 기분파입니다. 이게 바로 이천수 감독의 개성이자 캐릭터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경기에서는 이게 좋은 기분으로 전달이 되지만 또 안 되는 경기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긴 경기였기 때문에 이 기분파적인 면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자, 역시 주명 선수에게 던졌던 물음표처럼 이천수 감독에게도 개벤저스전이 남았는데 기존 팀을 이길 수 있겠느냐. 신생팀 중에서는 탑 전력을 유지한 게 맞습니다만 과연 개벤저스를 이길 수 있을지 이게 바로 진정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FC 아나콘다의 평점입니다. 먼저 주장 신하영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들 다 열심히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나콘다가 액셔니스타에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졸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하영 선수 수비 지표도 보여줬고요. 슈팅도 기록을 했죠.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어요. 송소희 수비에도 주명 맞고 결정적 찬스가 왔는데 키퍼와 워낙 가깝기도 했어요. 슈팅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박은영 선수에게 기가 막힌 패스를 해줬죠. 하지만 그 강도도 조금 강했어요. 박은영 선수가 못 받았던 것도 있지만 패스 강도를 좀 맞춰줄 필요도 있었죠.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는 황소연 선수를 노마크로 놔두고 말았어요. 이 두 번째 골이 좀 치명적이었는데요. 공격 가담 후에 수비 복귀가 느리다는 점이 바로 광활한 뒷공간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윤주 키퍼의 골킥이나 윤태진 선수의 킥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림인데요. 신장이 좋은 센터백 듀오 최은경 신하영 선수가 주명 선수와 함께 제공권 다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은영 선수는 그 떨궈진 공을 세컨볼을 차지하는 역할입니다. 무려 3명이 제공권 다툼에 가담을 하는데요. 그러면 윤태진 선수는 안 그래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현영민 감독도 지적을 했습니다. 윤태진 선수마저 드리블 내지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가뜩이나 2대1로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데 상대는 쏘쏩니다. 뒷공간을 이렇게나 광활하게 열어주면은 치명적이죠. 이게 경기 내내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명 선수에게 제공권 다툼에서 이기지 못했고요. 커트된 공은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이 되죠. 송소희 선수나 황소연 선수의 주력이 있기 때문에 윤태진 선수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2대1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죠. 노윤주 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대량 실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에서 연습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던 최은경 선수는 주명 선수와 제공권 다툼을 하고 떨어진 공을 발빠른 박은영 선수가 차지한다. 이 정도만 가담을 하고 상대적으로 주력이 느린 신하영 선수 정도는 붙박이로 수비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액셔니스타와의 경기 때처럼 똑같은 모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원더우먼은 뒷공간이 열리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한 명은 붙박이로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은영 선수에게도 평점 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자, 오프 더 볼 움직임은 분명히 좋아졌고요. 저는 자책을 많이 했는데 박은영 선수가 자연스럽게 지금의 구력에 맞게 발전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비난을 멈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수비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셨듯이 신하영 선수의 좋은 패스를 놓쳤고요. 두 번째 실점에서도 전방 패스를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고 주명 선수에게 커트를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실점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노윤주 선수의 좋은 골킥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수비하는 골이 되고 말았죠. 확실하게 떨궈주거나 아니면 바운드 시켜서 이 골킥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게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되지 않았어요. 본인도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박은영 선수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더 좋은 모습 보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윤주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부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노윤주 키퍼 만약에 이 실점이 아니었다면 9점 이상의 좋은 평점을 받았을 겁니다. 세이브 7개, 캐치 4개, 클리어도 3개였어요. 대단했고요. 골킥마저도 위협적이었죠. 지난 병원 경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 더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골문까지 겨냥한 골킥, 탄도나 속도 모두 다 위력적이었습니다. 주명 선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초래됐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실점은 노윤주 키퍼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었죠. 어정쩡하게 골문을 비웠어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골문 비운 게 딱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그 외에는 너무나 잘 처리를 했는데 각을 좁힌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각을 더 보여주는 골이 됐죠. 그래서 송소희 선수에게 골을 허용했고요. 하지만 수비들이 먼저 송소희 선수를 마크를 했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점 상황은 너무 잘했죠. 선방을 했는데 그 리바운드를 또 수비들이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실점을 하고 말았죠. 자, 두 번째 어정쩡한 골문 비우기 바로 김희정 선수의 킥인이었는데요. 공중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최은경 선수가 헤더 클리어를 하면서 또 위험한 상황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윤주 키퍼로서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윤태진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슛을 5개 하면서 고군분투했는데요. 유효슛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패스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킥들이 좀 아쉬웠어요. 정확도가 0점이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강한 킥 일변도라서 상대가 대응하기 쉬웠고요. 김희정 선수 스타일의 고각 크로스를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경기도 얘기했지만 박은영 선수의 크로스를 좀 더 많이 좀 활용을 해야 된다. 킥을 좀 양분해야 된다. 그래야 유태진 선수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수비 지표는 아주 좋았습니다. 결정적인 수비가 하나 있었죠. 주명 선수 헤더, 황소연 선수 맞고 굴절돼서 골로 들어갈 뻔한 것을 골 클리어란스라고 하죠.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점. 송소희 선수가 슛을 하는 그 과정 동안에 글쎄요, 적극적으로 좀 다가갔을 것 같은데 의외였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아예 슛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슛블락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김희정 선수와 맞대결에서도 김희정 선수를 많이 제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주명 선수에게 결국 지워지면서 유일한 공격 루트라고도 할 수 있는 윤태진 선수가 무력화됐죠. 그리고 많이 연습했던 이 킥은 결국은 최은경 선수나 신하영 선수의 머리에 맞춰야 되는데요. 결국은 그 미션에 실패를 하면서 윤태진 선수도 이날 경기 좀 아쉬웠습니다. 주시은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출전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했어요. 수비 지표는 항상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커트나 클리어, 슛블락 다 보여주는데요. 패스가 항상 아쉽죠? 아직은 패스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포지션이 공격했다, 수비했다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롤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땐 좀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송소희 선수를 최은경 선수 같이 더블팀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전술입니다만 사실상 3-1을 많이 가져가야 되죠. 글쎄요. 이날 경기에서 제가 볼 때는 신하영 선수가 교체 자원 로테이션으로 돌고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발이 빠른 박은영, 주시은 선수가 수비에 같이 나왔어야 된다는 일단 입장이고요. 자, 최우경 선수는 일단 마크가 훌륭하다는 건 증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송소희 선수와 주력 싸움에 있어서는 한두 번의 드리블로 제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시은 선수가 붙던지 박은영 선수가 붙던지 이걸 커버해 줄 수가 있었다면 송소희 선수의 마크법 단순히 최은경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최은경 선수가 마크를 하되 벗겨질 때는 이 선수들이 막는다. 실제로 두 번째 슈팅도 그랬고 첫 번째도 그랬고 그 커버만 이루어졌더라도 두 번 다 실점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송소희 선수를 너무 가볍게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신하영 선수의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뒷공간을 내줄 여지가 있죠. 이럴 때는 역시나 주신 선수든 박은영 선수든 황소연 선수를 전담 마크 하기에도 적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신하영 선수가 오면서 좀 피지컬로 압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시은 선수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이 필요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은경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수비가 있었죠. 김희정의 킥인 헤더로 기가 막히게 클리어하는 모습 열심히 헤더 연습하는 게 수비에서도 빛을 발했고요. 이현희, 이혜정 그리고 이번에는 송소희까지 수준급 선수들을 계속해서 맨마킹하면서 수비 능력이 발전하는 게 보입니다. 다만 주력이 좀 느렸기 때문에 주시은 선수, 박은영 선수가 있었다면 이 두 번의 실점 안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은경 선수도 좀 더 송소희 선수를 더 적극적으로 몸싸움할 필요가 있었다. 이혜정 선수 마크하듯이 좀 그런 적극성이 조금 덜 보였던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고요. 공에 대한 집중력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공이 나갔다고 미리 판단을 하고 공이 안 나갔는데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런 면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자, 최은경 선수 훈련 장면에서도 세트피스 헤더 연습 많이 했고 골까지 넣었었는데요.
동료의 딜리버리가 머리로 배달이 안 되면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 게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주명 선수였죠. 주명 선수에게 제공권 따내는 건 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은경 선수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영민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4연패를 했고요. 아쉬웠던 두 번의 실점이었습니다. 아쉬웠다는 얘기는 실점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지속적으로 말합니다만 마크맨이 아쉬웠다. 송소희는 기존 팀도 더블팀을 붙이거든요. 그랬어야 된다. 스피드로 제껴질 때 따라갈 자원이 필요했다. 그게 박은영 주시은으로 보여졌고요. 액션이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악착같던 수비가 괴로됐어요. 이게 바로 주명 선수에 대한 느슨한 압박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명 선수가 강력한 킥을 하는 걸 안다면 특히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는 강한 압박을 전방에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헤드에 대한 수비도 노윤주 키퍼라는 걸출한 키퍼와 최은경 선수가 있었다면 좀 더 저지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주명 선수의 그 머리 맞추는 능력은 뭐 대단하긴 합니다. 자, 윤태진 선수의 킥이 부정확했을 때 유일한 공격 루트는 노윤주 키퍼의 골킥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은영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도 얘기했지만 킥을 좀 양분해줘서 윤태진 선수가 그 딜리버리를 기대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공격 일변도였지 않았나. 상대방이 또 주명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세트피스를 처리하기가 상대 입장에선 쉬웠을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서 간절히 생각했던 선수는 바로 오정현 선수였습니다. 오정현 선수가 만약에 필드 플레이어로서 활용이 가능했다면 수비든지 공격이든지요. 분명히 적극적인 악발이 수비나 압박을 해줬을 텐데요. 그런 면이 매우 좀 그리웠습니다. 현영민 감독으로서도 어쩔 수 없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더우먼입니다. 주명 선수 9점에 MOM, 김희정 8점, 요니피 8점, 송소희 8.5점, 황소윤 7점, 이천수 감독 9점이고요. 아나콘다입니다. 신하영 5점, 박은영 5점, 노윤주 키퍼 8.5점에 민트별, 윤태진 6점, 주시은 5점, 최은경 6점, 현영민 감독 6점입니다. 자, 리그전 순위표인데요. 3위까지 슈퍼리그에 진출을 하죠. 원더우먼이 1승을 추가하면서 아직 기존 팀들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기존 팀들과의 골득실 차는 좀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이천수 감독이 다득점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마지막 경기까지 안심할 수는 없고요. 탑골도 아직 3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또 액션이스타와의 경기가 바로 다음 경기인데요. 여전히 신생팀의 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나콘다도 비록 4패로 슈퍼리그 진출은 최종적으로 실패는 했습니다만 아직 1승을 할 기회는 남아있죠. 모든 팀들의 경기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득점 순위입니다. 송소희 선수 한 골을 추가하면서 오나미 선수와 공동 2위에 5골로 올랐고요. 황소연 선수도 한 골 추가하면서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도움 순위입니다. 황소연 선수 어시스트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여전히 선두는 김승혜, 최여진 선수 4개로 공동 1위군요. 자, 경기 일정인데요. 다음 12번째 경기 액션이스타 대 탑걸인데요. 이때부터는 라운드가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액션이스타 입장에서는 5번째 5라운드 경기고요. 탑걸 입장에서는 4라운드 4번째 경기거든요. 자, 그리고 경기의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탑걸에게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척장신 그리고 원더우먼 2승 2패를 기록한 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됐거든요. 자, 끝까지 이 3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도 살벌했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정혜인 선수의 공을 스틸해서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최어진 선수는 시저스 드리블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관우 장비가 호적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여포라는 호적수, 김보경 선수를 만났거든요. 이들의 매치업 정말로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날 경기 김병지 감독의 해설로 도움을 줬는데요. 예고편에서는 이수근 해설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현영민, 김병지 감독의 프로페셔널한 해설도 좋았습니다만 역시 골대녀의 핵심 퍼즐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이수근 해설입니다. 이수근 해설이 있어야 예능이 완성이 되고요. 이 심심한, 뭔가 간이 심심한 이 음식에
활용점정이 되는 바로 이수근 해설입니다. 복귀한다니 너무 반갑고요. 자, 하지만 골대녀 이제는 결방하는 거 익숙하신가요?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워낙에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수요일은 항상 바쁜 요일인가? 요일 이사를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우리는 액셔니스타와 탑걸과의 경기, 그리고 이수근의 해설 복귀를 3월 16일 수요일 밤 9시에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골대녀 손실 또다시 견뎌야겠네요. 자, 원더우먼은 주명 선수의 합류로 굉장히 짜임새 있고 강한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콘다는 결과론적으로 사패여서 그렇지 그 발전 속도는 그 어느 팀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승이 없으면 우울하고 슬프겠죠.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차기 시즌에는 더욱더 강한 팀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골대녀가 한참 뜨거웠던 12월과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마저 사랑해 주시고요. 선수들에 대해서도 축구적인 얘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요. 과도한 욕설이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컨텐츠에 달리는 선수들에 대한 악플이나 나쁜 얘기들도 차단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합니다. 봄이 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야외 활동 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9일이 선거인데 이왕이면 선거 당일보다는 4일, 5일 금요일, 토요일이죠. 사전 선거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야겠죠. 저는 주말에 사전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방이 생긴 이 2주간 골대녀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 또 궁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좀 막막하긴 하군요. 자,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바이.